안녕하세요. 세금은 회계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러 나온 경민대학교 비즈니스 경영학과 교수 안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시면 나의 정체성 찾기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란 무엇인지, 또 세무와 회계사가 되는 길, 두 직업군의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하고 왔는데요. 자, 왜 나의 정체성을 찾기를 집어넣냐면, 먼저 학생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직업군을 가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이런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고 단기간에 즐거운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내가 태어난 이유와 내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대학을 결정하고 또 학과를 결정을 해야 편입도 없고 전과도 없고 입학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직업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 같아요 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회계는 무언가 같니? 라고 얘기하니까 기업에서 쓰는 돈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PPT는 회계란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목을 걸었는데요. 맞습니다.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그 다음에 지출 이런 것들을 수익 창출의 과정에서 모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드는지요? 세법적으로는 경영자 또는 직원들이 이런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업들은 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런 장부 같은 거라든가 이런 표를 보여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투자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또 그 외에 우리 회사에 좋은 인력들을 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라는 틀 안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이런 칸 안에 여러 가지를 담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라는 틀을 담고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이나 비용 이런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틀 모두가 계량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치화될 수 없는 것들은 주석란에다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회계사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PT장을 보시면 이제 세무라는 단어가 제가 얘기했는데요. 학생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재무제표라는 틀 안에서 이익이 얼마나 산출되었고 그 이익을 가지고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그런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 세무사죠. 우리나라의 조세법에는 법인 실체에 따라서 또 개인 실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세를 또 개인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그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그래서 국세에 납세를 다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다음 PPT를 보시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 인터넷을 치시면 이런 정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세무사는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누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붙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재정학, 세법화, 부가가치세법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세무사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인 인증 어학을 먼저 따시고 나서 이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60점이 넘어가면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2차 시험을 봐서 똑같은 조건 하에 세무사를 추리고 있죠. 그러면 회계사는 좀 다르냐? 회계사는 대부분은 경영이나 경제나 또 세무회계나 아니면 회계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회계세무학과 과목을 4개 이상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3과목, 그다음에 경제학에서는 1과목 이렇게 이수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영학, 경제학, 물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물론 영어도 포함해서 이렇게 1차 시험을 보면 세무사랑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고득점 순으로 2배수로 인원을 뽑아서 그리고 나서 2차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는 69.7점이 평균 점수가 됐고요. 2021년도에는 67점, 그리고 올해는 72점이 평균 점수가 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는 어찌 보면 회계사랑 거의 같이 비슷하게 일을 하지만 회계사가 조금 더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어떤 직업이 더 수입이 많을까요? 누가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누가 더 좋고 수입이 많이 나오는지, 이거는 직무와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수입은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수행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회계사는 기장도 하지만 전반에 걸쳐서 기업들을 감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죠. 그래서 상장기업이나 관리 대상 종목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의 업무는 하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는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세금을 적게 내거나 억울한 세금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사들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덜 한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직업군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은 여러분들이 세무회계과라든가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 이렇게 경상 계열에 있는 학과를 졸업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부터 좀 더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만약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다가 시험을 못 봤어요,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금융과 재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세무사와 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쪽 계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기업의 재무금융이라든가 기업회계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시험에 응시를 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인 세무와 회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어떤 게 마음에 들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를 공부를 했는데요. 2년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저는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하면 저는 취업이 빨리 될까요? 라고 조언을 드렸더니, 그럼 너 회계학을 공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과는 아니고 부전공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제 성격도 그렇지만 딱딱 떨어지고 계산해서 딱 원까지 딱 맞는 그런 어떤 느낌에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세무회계로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길로 가서 세무회계과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무회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학과들이 세무나 이렇게 경영이나 경제들이 다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그래서 꼭 뭐 이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꼭 아니더라도,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인문계를 졸업한 친구,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세무회계는 그 돈을 만지고 숫자로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 만지는 사람들이 약간 탈세나 탈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세금과 이익에 대해서 훨씬 더 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는 것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해야 한다.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또 이익을 너무 과다하게 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하게 평가해도 안 되고, 그런 정직성을 저는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저는 성향이 안 맞아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못 따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많게는 4년까지 공부한 친구들을 보면 주로 회계법인이라든지 세무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취업을 하는 거 보면 저 적성에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전공을 살려서 많이 갔을 때 그래도 저 친구는 잘 몰랐겠구나, 자기가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세무공무원을 따서 간 친구들, 또 공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세무회계가 그렇게 좋다, 너무 적성에 맞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도 중간에 너무 막 빡빡하다, 숫자만 본다, 수학을 잘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ERP를 잘 다룰 줄 알면 좋은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보다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은 FAT나 TAT, 그다음에 전산회계를 많이 따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제나 경영 정도만 공부하고 오는 친구가 곧잘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처음이어서 잘 몰라요 라는 개념을 갖지 말고, 내가 선택한 학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학기 때 웬만하면 전산회계나 FAT,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FAT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쓰느냐, 이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무회계과의 학생들을 취업을 원할 때는 FAT나 TAT, 그다음에 전산회계, 그다음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좀 가시고, 그리고 4년제를 저희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 보니까 재정관리사, 자산관리사까지 따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상장기업하고 공기업 그렇게 취직이 잘 됐습니다. 학생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왜 세무회계과를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를 봤을 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권면해서 왔어요. 그래도 사무직이니까 이쪽으로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조금 더,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법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ERP도 좀 알아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정신하고 몸은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이나 아니면 노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직이나 기업을 움직이는 것들은 다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잘 다뤄야지만 어떤 것들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친구는 방송국에 재무팀이 들어갔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 공부해가지고 아티스트, 자기만의 메이크업을 만들어서 샵을 크게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는 어디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너무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너무 배제는 하지 마시고, 세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세무사나 세무공무원이나 회계사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교양으로도 들으셔서 나중에 어떤 직업군에 가시든지 간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